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정인영입니다. 12월 21일 우리는 2023년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하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력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여의대로에서 총상경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2019년 3일간의 총파업 투쟁의 성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드는 범정부기구 공무직위원회 논의 시한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공무직위원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실리지 않으니 공무직위원회의 논의도 하는 둥 마는 둥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광장투쟁이었습니다.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를 바로잡아 교육공무직의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고 그 임금체계 개편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자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총상경 총파업 투쟁이 그 투쟁의 끝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교육복지 영역임을 천명하며 교육복지 강화가 곧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맞서 교육재정 삭감에 반대하는 요구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요구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투쟁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본부는 우리의 절절함을 국회에 알려내기 위해서 국회를 빙둘러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를 상대로 우리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노동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대정부 공동파업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은희 본부장님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민안전 실현을 힘있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국회 둘레 오체투지 행진, 대정부를 향한 공동파업, 그리고 무엇보다 11월 25일 전 조합원의 총상경 총파업 투쟁으로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육청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대표단은 17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교육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교육감들을 만나서 우리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를 전달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의지를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상조. 언제가 되면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10년 전 우리가 처음 교섭을 시작했을 때도, 5년 전 집단교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교육감들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어렵다. 10년 뒤에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 개별교육청 입장 표명이 어렵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만 내뱉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입니다. 어느 때 해야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실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14년 충북의 과학실무사 선생님 한 분이 일방적인 직종통합과 업무 폭탄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 안전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투쟁해 왔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엔 경기도의 한 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하나둘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서둘러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폐암 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폐암 검진 중간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리 마치 참혹합니다.
급식 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암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는 일반인의 무려 3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환기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폐암검진 대상을 확대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라고 우리는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총상경 총파업 투쟁 이후 첫 교섭이 열렸습니다. 사측은 여기에서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월 44,500원.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면 솔직해졌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노사 간 조정을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들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꾸짖자 부랴부랴 얼렁뚱땅 만들어낸 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상경, 총파업 투쟁을 했는데도 사측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3년 만에 광장투쟁을 힘있게 진행했지만 우리는 당초 올해는 하루 만의 파업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3년 만에 모이는 조합원들이 하루 이상의 파업은 실제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1월 25일 총상경 총파업 투쟁으로 국회와 정부에게 제대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교육청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를 바꾸는 교육공무직의 독자적인 임금체계, 그리고 폐암산재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직접 교육청에 전달합시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운 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공통임금을 중심에 두고 교섭을 합니다. 11월 25일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진행했지만 하루 만의 파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023년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합니다. 통 크게 단결하여 2022년 임금 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우리는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12월 21일 전국 동시다발 총력 결의대회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합니다. 전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22년 임금교섭 꼭 승리해냅시다. 투쟁